박근혜 대통령은 42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IS의 테러 위협이 가해진 가운데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테러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무기체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군의 화생방 대응 능력을 선보이고 각종 첨단 무기체계를 전시해 화생방 방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주력 함선이었던 거북선의 길이는 몇 미터였을까요? 해군사관학교가 개최한 충무공 학술 세미나에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거북선의 길이는 26m였고 승선 인원은 125명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 가해질 수 있는 각종 테러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ISIL이 주한미군 시설 2곳과 우리 국민 1명을 테러 대상으로 선동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명이 ISIL에 가담했고 테러 단체 지지 외국인 50여 명이 국내에서 적발됐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공공연히 청와대와 정부청사 폭발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게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납치 테러 첩보가 계속 입수된다며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테러의 사전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테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6월 4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양상과 이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훈련 체계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미국 올랜도 등에서 발생한 도심지 대규모 복합 테러 상황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도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테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의 IT와 정보통신 체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순신 합참의장이 20일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최근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경계와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순신 의장은 육군 3군단 사령부에서 일상적인 소음에서도 유의미한 신호를 찾아낼 수 있는 확고한 감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상시 작전 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12사단 지역의 GOP 철책과 초소를 순시하면서 짙은 녹음과 빈번한 안개 등으로 적의 침투나 귀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병력 운용과 감시장비 운용을 최적화해 경계작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조만간 육군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국제관계를 포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조만간 육군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가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한 육군력 포럼에서 장 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의 미래육군위원회와 교육사령부를 방문하면서 미래 육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준규 참모총장은 특히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적 환경 변화, 국제관계를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곧 출범할 육군미래위원회를 통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국방개혁과 창조국방 등과 연계해 미래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첨단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기업과 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래 육군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1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육군력 포럼에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유기풍 서강대 총장,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마틴 반 크레벨드 교수,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케이틀린 탈마지 교수 등 국내외 학자와 군사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조지 워싱턴 대학의 케이틀린 탈마지 교수는 북한이 권위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충성도를 기준으로 군부 인사들을 기용하지만 이들에게 발전적인 전략과 전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육군은 동맹국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력 증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미래의 전쟁과 육군력이라는 주제로 미래전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무기체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시회는 지역민에게 화생방 방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서초구 안보 관계자와 학생 등 1000여 명을 초청해 화생방 방호의 중요성과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무기체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와 육군 52사단은 군에서 사용하는 첨단 화생방 장비를 전시해 우리 군의 화생방 대응 능력을 알리고 블루 시스템 등 18개의 외부 업체들은 군에 납품하거나 시범 적용 중인 방수군복과 무선 송신기, 휴대용 연막 제도기 등 34종의 첨단 무기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서초구청과 공동으로 화생방 방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맞는 최첨단 화생방 전력을 신규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이 직접 만지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방독면을 직접 착용해보고 심폐소생술과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대처해야 할 행동 요령들을 배우며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특히 실무에서 사용하는 화생방 정찰 로봇 탈론이 행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탈론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오염 지역에서 화학물질과 폭발물, 방사능을 정찰하며 약 800m 떨어진 지점에서도 원격 조정이 가능한 장비로 화생방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첨단 장비입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무기체계 전시회를 매년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화생방 방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규 화생방 전력 소요 발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네, 거북선. 임진왜란 당시 주력 함선이었죠. 이 거북선 하부의 길이가 16m였으며 승선 인원은 120여 명이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17일 해군사관학교가 주최한 충무공 학술 세미나에서 호 좌수영지의 연구 발표를 통해 조선 후기 수군의 운영 방식과 전라 좌수영의 역사적인 가치가 재조명됐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호자 수영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관련 기관과 서로 공유하고 조선수군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양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호자 수영지의 소장 경유와 역사적 가치 등 4개의 주제 발표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송은일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실장의 호자 수영지를 통해 본 전라 좌수영의 편제와 시설에 대한 발표에서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 장군이 3군 수군 통제사를 겸직하도록 하는 편제 수립의 배경을 설명하고 판옥선과 거북선의 크기, 승선 인원 등이 소개되면서 참가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판옥선의 크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광해군 때 기록을 통해서 보면 대선의 경우 저판장 즉 본판장 길이가 70척, 중선은 55척, 소선은 47.5척에서 50척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크기는 판옥선 소선급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므로 본판장이 50여 척 정도 되지 않나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임진왜란 직후 1606년 선조 39년의 기록에 거북선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사수와 격군의 숫자가 판옥선의 125명보다 적게 수용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당시 거북선 승선 인원은 120여 명 전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호자 수영지의 작성 배경과 의미, 각각의 내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수군의 체계적인 운영을 살펴보고 전라 좌수영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범림 해군사관학교장은 호자 수영지에서 나타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양수호 의지와 유비무환의 정신을 받들어 해양 주권과 국위 수호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6년 만에 미 참전용사들의 국내 한 교회의 초청으로 방한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발전상을 확인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66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미국 6.25 참전 용사들이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특전사 장병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참전 용사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장병들의 손길에 감사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에 참전한 리처드 캐리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 등 11명을 태운 열병 차량이 연병장을 도는 동안 특전사 장병들은 참전 용사들을 향해 경례를 하며 예를 표합니다. 이어 특전사 장병들이 특공무술 시범을 선보이자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새해된 교회 초청으로 방한한 참전 용사와 그 유가족들은 모두 65명으로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5박 6일간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해군 2함대 사령부, 판문점, 전쟁기념관 등을 견학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전사 장병들은 미군 참전 용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전쟁의 참상이 가져온 역사적인 교훈을 명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은 또 해군 2함대를 방문해 한국형 구축함 을지문덕함을 견학하고 천안함 전시시설 참배 행사도 가졌습니다. 리처드 캐리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것이 큰 보람으로 느껴진다며 한반도 비핵화에도 한미동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이 미래 전장에 필요한 종합 군수 지원 요소의 최적화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종합 군수 지원이란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면서 무기 체계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군수 지원 요소를 개발하는 활동인데요. 군산 학연을 대표하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0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육군 종합군수 지원 조직의 발전 방안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종합군수 지원의 개발 방안, 내장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확보 방안 등 5개 주제에 대해 집중 토의했습니다. 이정근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은 장비의 운영 유지와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전력화 장비의 수명 주기까지 관리해 최상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방안과 의견들을 종합해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창조 국방 과제와 주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군산 학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청소년 토론 배틀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날카로운 논리력으로 무장한 통일 토론 배틀. 청소년 통일 공감 대토론의 현장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11개 팀 34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함께 모여 남북 분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합니다. 나이에 따라 다양한 토론 주제가 주어지는데요. 오늘을 위해 직접 자료도 찾아보고 떨지 않도록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도 열심히 해온 초등학생 친구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를 주제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입니다. 얼마만큼 이제 풍부한 자료를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청중이나 상대팀을 배려한, 고려한 태도 면에서도 저희가 채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스피치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좀 소용이 없겠죠. 3번의 예선 토론을 거쳐 최종 2팀이 결승전에 오르는데요. 아이들이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 통일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다는 데에서 오늘 대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서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주장하고 또 다른 친구의 생각을 경청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지 않나. 남북 분단 현실을 짚어보고 통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직접 고민해보니 자연스레 통일의 꿈이 자라납니다. 오늘 토론을 3라운드나 뛰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니까 더 많이 알게 된 경험이었고, 통일에 대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 알아가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통일을 자신의 미래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도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 후를 그려보는 계기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데요.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남북협력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원조와 협력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협력입니다. 남북협력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상호간에 오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남한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다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민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통일에 관련된 디베이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전 일찍부터 10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함께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누구보다 앞장서 통일의 주역으로 활동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종 테러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무기체계 전시회를 개최해 우리 군의 화생방 방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응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우리 군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테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